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네, 오늘은 1시간 동안 젊은 보수의 날선 시각으로 우리 정치권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 님이시잖아요. 예. 평화방송에 너무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자주 불러주시면 자주 나옵니다. 저희 많이 불러드렸는데 안 나오시던데요. 저는 정치 앞으로도 처음과 같이 이재왕성 영원히 똑바로 하겠습니다. 네. 영광송을 네. 실천하시기를 예. 기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공식 발언은 아니지만 대통령 육성으로 네. 이준석은 까불어봤자 3개월짜리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제가 지금 안 들어보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가 싶겠지만은 한번 유튜브 가가지고 그 녹취록을 들어보시면은 지난 한 2년 동안 여당이 겪었던 수많은 내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면서 윤핵관들이 왜 자꾸 나랑 대통령을 이간질하려는 거냐라고 해서 제가 윤핵관들을 많이 비판했거든요. 제가 그 녹취록 듣고는 우리 윤핵관 형님들 미안합니다. 윤핵관이 문제가 아니었네요라고 제가 그냥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보면 윤 대통령이 아직 정치 경험이 없던 때 했던 발언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이 왜 이런 말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 대통령의 행보 중에서 왜가 약간 이해 안 가는 행보들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런데 이번에도 왜 이렇게 했느냐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대통령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이준석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통령을 괴롭혀가지고 대통령이 이준석을 싫어하고 그래서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한 거야 정도로 보수 측에서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입당도 하기 전에 그 전이에요. 훨씬 전이에요. 그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준석은 3개월 만에 내가 내쫓을 수 있다. 그리고 가서 당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 내 밑에 줄 세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애초에 들어오기 전부터 저랑 같이 일하기 전부터 저를 쫓아낼 계획을 갖고 계셨다 정도가 확인되었고 실제로 3개월 만에는 안 됐지만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됐으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많은 사태들에 대해 가지고는 애초에 누가 의도했는지는 뻔히 보이는 거죠. 최근에 인천대 특강 하시면서 돈키호테 얘기하셨잖아요. 예. 정치적 아젠다 없이 낭만에 심취하면 풍차를 적으로 인식하고 달려드는 길거리 건달이 될 수 있다. 요 발언 3개월짜리에 대한 우회적인 답변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돈키호테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또 어렴풋이 어릴 때 읽어가지고 기억 안 나시는 분이 있다면요. 이 돈키호테가 원래 건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미 간 상황인데 기사를 원래 서인 받으려면은 원래 영주가 칼 들고 이렇게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두들기고 이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여관에 가가지고 여관 주인한테 당신이 성주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사를 만들어달라. 네. 그래서 여관 주인 어이없었지만 어쨌든 기사 만들어줬죠. 그렇게 해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데 비루한 말인데 명마라고 생각하면서 타고 다닙니다. 로시난테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이제 하고 다니고 정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데 아주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그 둘시네아 공주라는 공주를 사모하면서 거기 공주한테 잘 보이려고 이제 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을 세우려니까 평화로운데 공 세울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풍차가 보이는데 자기 혼자 저 풍차는 거인이야. 저걸 쓰러뜨려야 돼. 저건 나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어 이러면서 가서 풍차에 돌격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모든 광경을 옆에서 보면은 되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돈키호테 본인은 심취해 있는 거고 본인은 정말 이거 하고 싶은 거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옛날 이야기 그냥 그 책에 나온 이야기 한번 다시 읊었을 뿐인데 저는 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특정인을 연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혹시 청취자분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 연상되는 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엄석대 발언도 있으셨고 저는 그때도 책 내용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엄석대 얘기만 했는데 다 언론을 지목해가지고 엄석대가 특정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엄석대 이야기가 누군가를 연상시킨다면은 아마 대중의 생각이 비슷한 거겠죠. 엄석대는 누굴까? 돈키호테는 누굴까? 예전에 삼성가로 얘기됐더니만은 그러니까 결국 그 삼국지에 보면 여포가 3명의 주인을 단기간에 모시는 걸 보고 이런 배신을 일삼는 자에 대해서 얘기했더니만 또 한 사람을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중과 공감하고 있는 것인지 예, 아니면 대중이 참 정치를 정말 무섭도록 세밀하게 알고 계신 건지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서운한 마음은 지울 수 없으셨을 것 같아요. 대통령까지 만들고 그렇게 또 같이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네. 대표로서.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사람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술 먹고 싸울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원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이제 사람 정 떨어지게 하는 거는 앞뒤가 다른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기록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고 나가지고 저랑 있을 때는 보면 뭐 이준석이는 100년 만에 나올 당 대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영상도 있고 어디 가서는 또 저에 대해서 EXX 저 XX 하신 내용도 들려 있고 네. 이거 다 종합하면요. 이 말을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분이 다 진실을 모든 시점에 얘기했으면요. 3개월 만에 쫓아낼 만한 100년 만에 나온 EX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읽을 수가 없지. 받아들이면 이상하잖아요. 비문이 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앞뒤가 다르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저한테만 그러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 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예. 노원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에 출연하셔서 노원병에 당선돼서 험지 돌파 모델을 만들고 싶다. 네. 노원병 출마를 명확히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공천 받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까 저는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노원병에 출마하면서 뭐 이준석에 대해서 뭐 공천 경쟁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또 어떤 분이 도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그렇게 한가한가 지금 수도권 상황이 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도권 위기론. 네,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저한테 그럼 야, 너 노원구 가가지고 열심히 돌아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첫째, 저 당원권 정지 묶어놔가지고요. 저 동네 현수막도 못 걸고요. 우리 당원들도 못 만나요. 이렇게 해놓고 다리 묶어놓고 이제 노원병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무실만 있으신 상태. 사무실도 원래 법적으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개인 사무실이고요. 그게 네. 당 사무실도 아닌 것이고 저 혼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막걸리 정치 하라는 거거든요. 네. 가가지고 식당 아무 데나 가서 원래 그것도 불법이에요. 가가호 방문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공천에 보수당이 그러면은 어떤 권력자가 개입해가지고 선거를 그르치는 사례가 있었느냐를 네. 봤을 때 많죠. 지난 2016년 그때 보면은 당이 그때 망했죠. 예. 유승민 의원을 공천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또 그 당시 권력자가 예, 상당히 이제 파동을 일으켜서 당 대표는 근데 그렇게 가면 도저히 선거 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도장 들고 이제 뭐 튀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옥새파동. 예, 옥새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2020년에는 황교안 대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홍준표 대표가 원래 이제 경상남도에서 그래도 양산 지역이 원래 저희 당에 되게 어려운 지역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양산 계시잖아요. 예. 그 정도로 민주당 세가 센 곳인데 양산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한번 어려운 선거 도전하겠다 했더니만은 못 나가게 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천 안 주고 나중에 그럼 홍준표 대표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네. 나는 그러면은 보수의 심장에 가가지고 내 행동이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해 가지고 심판받겠다. 예. 그래서 대구 수성을 가가지고 무소속으로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선거의 그럼 전체적인 전국적 결과는 어땠나요? 안 좋았거든요. 예. 저는 결국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권력을 잡고 나면은 본인이 다음 권력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미는 사람 한번 대통령 만들어보고 네. 나한테 나중에 노후에 나한테 삐딱하게 할 사람들은 견제하고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있나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딛고 그래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예측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도 안 하고 예측도 안 합니다. 대신 저는 제 할 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죠. 네. 노원병 준비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네. 누군지 궁금해요. 그거야 뭐 뻔하죠. 그거 뭐 다 굳이 이름을 박아야지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걸 겁니다. 원래 저 사람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현수막도 못 붙이고 어디 가가지고 인사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공천을 주든 말든 나가서 떨어져라. 네.
왜냐면 동네 사람들은요 사정 잘 몰라요. 네. 동네 사람은 아니 이준석이는 옛날에 현수막도 못 치고 이러더니만은 요즘은 그냥 안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원병 사람들이나 그렇죠.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셨어요? 당연하죠. 제가 그럼 야 너는 돈 아끼냐 현수막 안 붙이고 뭐 이런 소리 들어요. 지금 사정도 모르시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해명을 제가 가가지고 이제 선거구가 늘어나가지고 20만 명 가까이 낼 텐데 20만 명은 하나씩 들어다니면서 아이고 요즘 당원 권정 시켜놔가지고 못 이거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속 표 깎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만약에 공천에서 배제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 노원병에 당선될 만한 사람은 있다고 보세요? 지금 노원병 건영 수도권에 후보 채울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인데 지금도 당협위원장 못 채우잖아요. 당협위원장이 후보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근데 당협위원장도 못 채우는데 후보가 다 찰 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굉장히 큰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많은 관심 받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수도권 위기론에 대해 가지고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이 지도부에 다 영남 아니면 강원 분들 아닙니까? 예.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는 이기고 있고 경기도는 조금 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왔거든요. 서울에서 몇 프로 나온지 한번 봐야죠. 네. 국민의힘이 이기면 본인과 윤상현 의원이 짐을 싸야 된다 이 얘기도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짐 쌀 것 같으세요? 안 쌀 것 같으세요? 글쎄요. 저는 선거 전에 어떤 변수들이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든 여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 리스크에 의해 가지고 민주당에 큰 타격을 입히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변수가 작동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만약 아니면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많은 공격을 받은 것에 비해 가지고 뭐 혐의가 없다든지 아니면 혐의를 다퉈볼 만하든지 네.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이건 완전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여당이 상상도 하기 싫은 상황이 오게 되는 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당히 검찰의 행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좀 비정상적인 정치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에 네. 대한 지금 말들이 많잖아요. 네. 처음에는 국민의힘이 규칙 사유가 있는 후보를 좀 내지 않으려고 하는 방침이었던 것 같다가 이제는 이제 공천을 하겠다고 했고 김태우 전 구청장 공천 유력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애초에 사면할 때 만약에 총선에 김태우 전 구청장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었으면은 아마 연말 사면쯤이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이번에 바로 다소 무리수가 있다고 하는데도 사면한 거는 누가 봐도 구청장 선거에 투입하겠다는 의지였거든요. 그 의지는 누구의 의지였다고 보세요? 사면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저는 사면을 서두르야 될 이유는 대통령 알고 있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하는 이유가 맞다면 대통령의 의지였겠죠. 네.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압력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 내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길 것 같으면 왜 안 내죠? 그러게요. 수도권 위기론을 한 방에 잠재우고 여기서 이제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강서구가 투표 성향이 어디랑 비슷하냐면요. 예전에 2021년 오세훈 시장이 나갔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강서구에서 저희가 53.9% 득표했습니다. 그런데 서대문구가 둘 다 53.95%, 네. 0.01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강서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치러가지고 이긴다 그러면 서대문구도 이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서울 절반 가까이 이기는 거예요. 정말 그런 면에선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서 10% 격차 이상이 난다. 그러면은 보통 강남이 한 60% 정도 이제 나오거든요. 저희가 지지율이. 예. 그러면 강남도 내년 선거에서는 박빙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선거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인재 영입의 귀추가 달라질 겁니다. 네. 예, 지금이야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만약에 이번에 김기현 대표가 신묘한 지도력으로 선거를 이긴다고 한다면은 네. 서울 모든 지역구 10명 이상 줄 설 겁니다. 한 군데당. 신묘한 지도력이라는 말씀에 또 귀에 꽂히네요. 선거는 항상 변수가 많으니까요. 네. 예, 김기현 대표가 뭐 멋진 연설로 판을 뒤집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자기 뭐 뛰어난 정책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예. 왜 지금까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나서 치맥회동 하셨잖아요. 예. 대구에서 겨루게 된다면 가장 나쁜 놈을 골라서 붙겠다 이렇게 네. 하신 말씀이 화제가 됐고 대구 북구의 김승수 의원이 이 발언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발끈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말 왜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대구 정치에서 비판을 하면요. 대구 출마하려 그러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홍준표 대표의 사례도 있듯이 나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 남들 뭐 못할 게 뭐가 있겠냐지. 내가 그러면 상계동에서 지금 계속 준비하다가 갑자기 내가 손 들고 대구 나갈 리는 없지 않느냐. 만약에 공천 못 받으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 사람들은 궁금해하는데. 아니 그땐 제주도도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제 마음이죠. 그거는. 대구가 아니라 제주도도 갈 수 있다. 그건 제가 만약 제주도에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제주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네. 제주도에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제가 기회를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주민들에게.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내일 대구대 특강. 네. 모레 경산에 있는 경일대 특강. 네. TK 너무 자주 가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엔 인천 갔고 다음 주엔 경희대도 갑니다. 불러주는 대학 다 갑니다. 숭실대도 갈 계획 잡혀 있고요. 상관없다. 단국대도 갈 거고요. 지금 뭐 대구에 대학이 좀 많아서 그렇지. 예. 그리고 대구대랑 경희대는 정확히 대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학은 왜 이렇게 자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대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가을 시즌이잖아요. 예. 그런데 각자 이제 그러면 뭐 축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학생회에서 이제 초청 강연 같은 거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네. 저 말고 천하람 위원장도 요즘 많이 불러요. 2030 세대나 MZ 세대 민심 공략에 좀 대학 특강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이게 불러주면 가는 건데 많이 불러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네. 김기현 대표도 많이 불러주시면 많이 가시면 돼요. 예. 예.